안녕하세요. 비트코TV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작은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꺼지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가격은 계속 미끄러지고 지금 도대체 누가 시장을 눌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확신을 잡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단순히 하락장도 아니고 악재장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구조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왜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자금이 빠져나가고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레버리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는 어떤 시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전문적이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하락은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형 거래소 문제도 없고 규제 충격도 없고 ETF 관련 악재도 없고 반감기 효과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 아래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거의 매도하지 않았고 고래 지갑들은 오히려 조금씩 모으고 있으며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큰 하락은 거래소로 물량이 몰려 들어올 때 시작되지만 최근 흐름은 조용합니다. 투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되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준비 중이라는 신호죠. 그렇다면 이 조용한 하락을 만든 주체는 누구였을까? 정답은 단기 헤지펀드입니다. 이번 하락의 진짜 원인 단기 헤지펀드의 캐시앤캐리 청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ETF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모두 장기 투자자들의 돈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캐시앤캐리 전략을 쓰던 단기 헤지펀드였습니다. 이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ETF 현물을 매수하고 CME 선물에서는 같은 금액을 숏으로 잡아서 가격 차이만 먹고 빠지는 구조. 작년까지만 해도 스프레드가 15% 가까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거의 없는 황금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스프레드가 2%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수익성이 무너진 거죠. 그 결과 ETF 매도, CME 숏 청산,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오면서 지금의 하락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장기 투자자가 시장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단기 전략 자금이 이탈하면서 생긴 수급 조정입니다. 단기 자금은 빠지지만 장기 자금은 들어온다.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헤지펀드가 빠진 자리를 장기 기관이 조용히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 기금은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257%나 늘렸고 에모리 대학 기금 역시 꾸준히 ETF를 사고 있으며 중동 국부 펀드들은 이미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025년 최도 ETF에서 큰 폭의 유출이 있었는데 장기 기관들이 그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았고 그로부터 3주 만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독 깊게 빠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MSTR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빠지느냐고 말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MSTR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해 0% 혹은 극저금리로 돈을 빌린 뒤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즉, 시장이 유동성 풍부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빨리 오르고 유동성을 정리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깊게 빠지는 것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MP지표가 보여주는 반전 신호, AMSTR의 움직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MP지표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유, 비트코인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표가 1에 가까워지면 레버리지 프리미엄이 거의 제거되었다는 뜻이며
탐욕이 아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이 지표가 1 근처에 갔던 시기는 2022년 12월, 2023년 3월, 2024년 1월, 그리고 모두 상승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MP 지표는 다시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장 초기와 구조가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한 반등을 확인하려면 확실해야 할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가 나타나고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하는지,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최소 3일 이상 지속되는지, 그리고 기관자금 흐름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지, 과거 3번의 강한 상승은 이 신호들이 함께 움직일 때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고용 둔화는 이미 시작, ETF 유입은 아직 미완, 기관 자금 흐름은 전환 직전, 상승장 초입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정보가 아니라 시야 때문 두 번째 원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격에만 집착합니다. 비트코인이 8만이면 공포, 9만이면 희망, 10만이면 상승, 7만이면 끝. 이건 모두 아래에서 위만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벌목공의 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무만 보는 시야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숲 전체를 봅니다. 숲의 구조, 지형의 흐름, 유동성의 방향, 정책의 방향, 기관 자금의 움직임, 바로 이 맥락을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조감도 시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격만 쫓고 있다면 아래에서 위로만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연결되지 않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결론, 지금 시장은 붕괴가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의 시작도 아닙니다. 악재로 인한 하락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기 헤지펀드의 이탈로 생긴 조정, 장기기관의 조용한 누적 구간, 레버리지가 충분히 정리된 상태, 유동성 확장 초입, 정책 완화 분위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구간, 즉 다음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 특유의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 시야를 바꾸는 순간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지금 시장은 흔들림 너머에 있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장 준비, 정책 완화의 전조, 레버리지 정리 완료, 장기기관의 누적, 시장 구조의 재정비, 이 모든 것들이 다음 큰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시기로 보느냐, 기회의 시작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도 비트코TV와 함께 시장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체인, 정책, 유동성, ETF, 기관 흐름을 가장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큰 시야로, 더 큰 흐름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